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대중에게 아주 재미있고 익숙하게 들려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지금 서울시립과학관장을 맡고 있는 이정모 관장. 이번에 250만 분의 1 이런 제목의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이정모 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네. 250만 분의 1?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약간 특이한 숫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지구상에는 몇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일단 많이 대답하는 게 답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과학이 밝혀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테러는 가감의 1억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250만 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제 종 다양성을 연구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기구에서 또 자기의 이름을 붙였던 이름을 붙이지 않았던 어떤 연구하고 있는 종수가 총 250만 종이에요. 네. 물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훨씬 많지만 몇 종 있는지 그걸 따지지 말고 일단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만 봐도 250만 종이 되는데 그만큼이나 된다. 네. 그중에 분지 1을 250만 분지 1이라는 건 그 일은 바로 우리 인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인류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50만 종 중에서 인류는 한 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종의 인류의 양을 이 75억 명이거든요. 75억 명을 다 모아두면요. 가로, 세로, 높이 2km의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가로, 세로 2km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것 같죠. 높이 2km까지 치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구 역사상 그 어떤 생명체도 이만큼의 한 개의 종이 이만큼의 생물량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생물량이라는 건 킬로그램으로 쳐야 되니까요. 몸무게까지 다 합했을 때 75억 명의 몸무게만큼을 갖고 있는 생명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지구에 가장 많은 생명체가 고른다면 개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개미. 개미를 다 모아도요. 그만큼 돼요. 가로, 세로, 높이 2km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는 최소한 12,000종이나 돼요. 그 안에도. 개미 12,000종이 되는 거고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종이 2,000종쯤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개미는 12,000종, 14,000종이 되는 양의 만큼을 인류 하나가 그만큼 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인류가 그만큼 지구 역사상 아주 성공적인 생물 종이라는 였다라는 것도 좀 말해주는 겁니다. 그 서문을 제가 좀 보니까 인류만큼 성공한 생물종은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위해하다라고 쓰셨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근데 너무나 강한 거예요. 개미 무섭지 않잖아요. 지렁이 선대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렁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지렁이는 땅을 기름지게 해주죠. 그리고 많은 새들의 먹이가 기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생명체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딸내미하고 같이 스킨스쿠버를 하는데요. 가서 가장 보고 싶은 게 상어예요. 그 사람들이 상어를 보러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내요. 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요. 전 세계에서 상어에게 물려 죽는 사람은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으면 10명, 적으면 6명 정도예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붙잡혀 죽는 상어의 수는 최소한 1억 마리. 많은 해는 3억 마리까지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상어가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상어는 4억 년 전부터 지구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기네가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인류가 이렇게 많아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지금 다 1만 2천 년쯤 전이잖아요. 신석기 시대가. 근데 뭐 책마다 주장마다 다르지만 기껏해야 100만에서 300만을 넘지 않았을 걸 생각합니다. 그 12,000년 전 인류의 총수가 심지어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추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평균을 쳐도 한 1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서서히 증가합니다. 산업혁명기까지 오면요. 한 1820년대 30년대 오잖아요. 인구수가 3억 명밖에 안 돼요. 3억. 12,000년 전부터 1820년대까지. 서기 1820년까지
한 100만 명에서 3억으로. 그렇죠. 근데 그러고선 근데 그것도 빠른 거죠, 사실. 다른 거 다른 서서히 올라왔는데요. 네. 그다음부터 갑자기 불과 200년 대사에 3억이 75억 명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변곡점이 있거든요. 예. 그 변곡점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석탄과 석유를 사용한 다음부터는 인류 수가 엄청 늘어난 거죠. 그렇죠. 제가 태어난 해에 지구의 인구수가 35억 명이었습니다. 예.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배웠어요. 예. 정말 너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지구 인구수가 2배가 될 거야. 근데 지금 50몇 년 사이에 75억이 됐다. 2배가 넘었죠. 넘었죠. 2배가 된다고 배웠지만 설마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실제 네. 돼버렸어요. 네. 지금 70대 노인들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구수가 3배가 되는 걸 목격한 세대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놀라운데 그 바깥에 있는 생명체들은 지구가 보면 정말 끔찍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 46억 년 동안에 생명체가 한 38억 년 동안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에 불과 12,0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생명체도 지구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 살았어요. 예. 근데 12,000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환경에 적응해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죠. 농사가 환경을 바꾸는 건가요? 그렇죠. 멀쩡한 벌판에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질러 했습니다. 아, 그랬죠. 저 멀리 흐르던 물을 땡겨와야 돼요.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마을을 만들고 문명이 생겨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시기인 거예요. 농사가 결정적이었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업혁명. 이라고 엄청난 큰 혁명이 있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사이에 과학혁명이 있었거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지구는 인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농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지구는 표현하신 것처럼 이 지구에 존재했던 생명종 가운데 첫 번째로 나한테 도전하는 종이 생겼네? 예. 이렇게 바뀌었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만 해도요, 거대한 포유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지구상에는. 예.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산 거 불과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한 10,000년쯤 좀 됩니다. 예. 사람들이 베링해를 넘어갔다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전진하는 속도에 맞춰서 거대 포유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잡아먹든지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거대 포유류들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예.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동물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작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걸 뺏어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 살 곳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예.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지금 6번째 대멸종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초기에 과학자들이 6번째 대멸종이 언제 시작할까? 그거를 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멸종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석기 시대가 6번째 대멸종기의 시작이다 해버리면 왠지 현대인이 책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보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멸종한 숫자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멸종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이거 안 되겠다. 산업혁명부터 6번째 대멸종기로 하자라고 공감되게 생겼죠. 네. 근데 이런 걸 정하는 거는 지질학자가 정합니다. 야. 지질학자가 뭐 지층을 정해야 되는데 멸종만 됐다고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지층의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낸 게 1950년입니다. 1950년부터 갑자기 지구에 있는 전 지구의 모든 지층에서 방사선이 검출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아주 일부 있어. 자연 방사선밖에 없었는데 예. 핵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군요. 핵 실험을 하면서 방사선이 등장하고 예. 또 플라스틱하고 콘크리트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죠. 모든 지층에서 통일해서. 예.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이때는 분명 지층이 바뀌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물학자들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 새로 생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1950년부터 전 지구의 모든 땅에 갑자기 치킨뼈가 등장합니다. 치킨. 닭뼈.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닭 치킨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그렇다면 1950년을 6번째 대멸종의 시작이라고 하자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 6번째 대멸종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의 가장 큰 대멸종이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올 때의 3번째 대멸종이었어요. 그게 공룡이 사라진 그때입니까? 아니요, 공룡이 등장할 때죠. 아. 그때 그러니까
고생대에서 끝나고 중생대 때 공룡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때 지구상에서 95% 생명체가 멸종을 했는데요. 그때는 원인이 뭐였죠? 그때 커다랗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판게아가 만들어져요. 초대륙이거든요. 원래 대륙이 흩어져 있었는데 대륙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네네. 근데 원래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건 바닷가예요. 그렇죠. 바닷가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것도 많은 것이었거든요. 대륙이 다 합쳐지니까 원래 해안선이었던 것이 내륙 한가운데로 바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갑자기 거기가 사막화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산소의 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지금 대기 산소 농도가 21%예요. 근데 고생대 말에는 30%였거든요. 근데 이게 20%까지 떨어집니다. 갑자기. 예, 산소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예. 거기다 또 시베리아에서 엄청난 화산이 터져요. 제주에 가면 현무암이 있잖아요. 까만 돌. 그 돌이 화산이 터져서 생긴 암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베리아에 있는 현무암 덩어리가요. 서유럽 크기만 합니다. 그 두께가 400m에서 3km예요. 어마어마한 용암이 솟구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용암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용암 속에서는 염소, 불소,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이런 게 나오면서 그렇죠. 지구를 산성화하고 지구 온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식물들이 죽어나가고 식물 죽으니까 초식동물 죽고 초식동물 죽으니까 육식동물도 죽어나가는 거죠. 그 덕분에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멸종은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멸종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꽉 부딪히면서 거대한 운석에 부딪히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들은 싹 사라졌거든요. 네. 그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공룡하고 포유류는 원래 같이 등장했어요. 근데 포유류가 공룡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죠. 포유류 입장에서는 괜히 몸집 키워가지고 아니야 돌아다니면 잡아먹히니까. 주먹만한 거기를 양에서 숨어 살았는데 무주공산이 되니까 자기는 몸집을 키워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포유류 세상이 오면서 인간도 거기서. 인간도 이제 3천만 년 전부터 이제 슬슬 영장에서 분해되고 700만 년 전에 침팬지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멸종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급격하게 한 정, 두 정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누군가 채워주게 되는데 갑자기 여러 종이 멸종해버리면 생태계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대멸종이 있은 다음에서도 다시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이 됐는데 6,600만 년 전에 대멸종 이후에 지구는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된 거죠. 근데 보통 6번째 지난 5차례 대멸종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5도, 6도가 확 오른다든지 아니면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든지 또 대기의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6번째 대멸종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종들을 괴롭히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 대기 산성도는 우리나라는 1985년이 되게 높았어요. 점점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기회로 급격하게 좋아졌거든요. 상선비 아니에요. 산성비하고 또 대머리는 상관도 없습니다. 또 산소 농도는 변화가 없고요. 근데 온도를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150년 동안에 0.85도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다시 대멸종과는 상관이 없는 온도예요. 대멸종은 5도, 6도가 변해야 되거든요. 0.85도가 올랐다는 뜻은요. 대구에서 키우던 사과를 양구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북방 한계에서 남방 한계에서 바뀐 정도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는 문제가 아니냐? 아니 앞으로 더 진척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2015년 겨울에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기후정상회의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산업화 이후에 온도 기온 상승을 2도에서 막자는 거였어요. 왜 2도에서 막냐면 근데 2도까지는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관장님 책에 보면 맨 마지막에 1.5도에서 막자라고 하셨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2도에서 막는 이유가 뭐냐면요. 2도까지 서서히 올라가는데 평균 기온이 2도가 되면 국지적으로 5도, 7도씩 올라가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지역별로. 지금도 왜 여름에 보면 캘리포니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데 국지적으로 온도가 올라서 한 달 동안 산불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되면 사방에 산불이 날 텐데 건조가 되고 그러면 산불 때문에 기온이 오르게 되고 또 그 산불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도까지는 서서히 오르는데 그다음부터 급격하게 5도, 6도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나마 좀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의 6번째 대멸종의 문제는 인간의
너무나 탐욕적이었고 또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만 변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닥 우리가 변한다 생각한다면 안심을 할 수 있는 것. 그건 다행인 거예요. 네. 우리가 못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뭐 46년 지구 역사, 생명이 산 38억 년 역사, 그리고 이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뭐 대멸종과 그 멸종 이후의 생태계 복원이 하나마다 사실은 뭐 몇 천만 년, 몇 억 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세 번째 대멸종이 최소한 100만 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는 겨우 뭐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생각하니까 과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두려워지네요. 그래서 자연사라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을 해야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갯벌을 어떤 사람이 갯벌을 사랑하냐면요. 갯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갯벌을 기장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갯벌 체험을 갑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갯벌 체험을 하면서 갯벌이 망가져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애 평화롭게 사는데 예. 아들과 첨벙첨벙 놀면서 예.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자연을 체험해야 되는데 자연을 체험하면서 망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전 세계적으로 직접 체험하지 말고 자연사 박물관을 같은 데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습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 지내셨죠? 예. 그 국립은 없고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21번째로 부자구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번째 부자구가 뭡니까? 가난한 곳이죠. 근데 훌륭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자그마치 박사급 연구원을 6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예. 국립 시립도 안 만들고 있는 거 이거 문제다. 예, 있어야 되는 거죠.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250만 분의 1이다 우리가. 그리고 지구 역사 48억 년과 좀 대화하면서 생각해봐라. 예. 이 미천한 것들아. 이 말씀. 그러게서 뭐 다양한 사라진 생명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네. 우리가 멸종된 생물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또 저 생물들은 왜 멸종했을까. 그래서 반면 교사를 삼자는 거죠. 아이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는 2도가 일단 평균 기온 올라간 뒤부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미 늦은 겁니다. 저절로 5, 6도까지 막 치솟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대멸종은 금방 온다. 예. 그 대멸종 때마다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인류가 딱 멸종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250만 분의 1이란 책 들고 오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